안녕하세요. 인생 한편 라디오입니다. 사연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연을 통해 감동과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도 눈을 뜨자마자 그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부엌에서 들려오던 국 끓는 소리,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무쇠솥 뚜껑을 열 때마다 코끝을 자극하던 진한 소고기 국밥 냄새 말입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냄새만큼은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새벽 공기와 섞여 더욱 진하게 느껴지던 그 향은 지금도 제가 힘들 때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위로입니다. 그 냄새 하나만으로도 저는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따뜻한 품 안으로 서울역에서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주소를 말하자 "아, 그 옛날 시장 골목 말씀이시죠?" 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직도 그곳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반가웠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20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본 그 모습 그대로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시간은 흘렀지만 제 기억만이 그때 그 순간에 멈춰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높은 건물들 사이로 옛날 골목길이 보였고 그 모습은 제 기억 속 풍경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 코끝에 익숙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골목 어기 녹슨 간판에 순잔의 국밥이라고 휘갈겨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간판의 페인트가 벗겨져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간판 아래로 수십 년 동안 오고 간 사람들의 발자국이 겹겹이 쌓여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간판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가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새벽 5시, 이미 손님 몇 분이 자리를 채우고 계셨습니다. 모두들 묵묵히 국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그릇 앞에서들은 각자의 하루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는 작은 체구의 여인이 국자로 국을 떠서 맛을 보고 계셨습니다. 엄마였습니다. 허리는 더 굽어 있었고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어 있었지만 그 뒷모습만큼은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묵묵하게 국을 저으시는 그 모습이 제게는 너무나도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엄마의 등에 실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 발걸음은 어느새 편의점 앞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20년 만에 왔는데 왜 이렇게 겁이 나는 걸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저를 용서해 주실까? 아니, 엄마가 절 용서해 주신다 해도 저는 저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주저앉아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갔습니다. 모두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배를 두드리며 나왔습니다. 역시 순잔의 국밥이 제맛이야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편이 뿌듯하면서도 쓰라렸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 국을 끓이는 일을 도왔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타인처럼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는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 무거운 국솥을 들고 설거지를 하고 계실 생각을 하니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손님을 맞이하고 국을 담고 계산하고 청소하고 장을 보고 다시 국을 끓이고 그 모든 일을 혼자 하시는 엄마를 생각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덜 하셨을 텐데, 제가 곁에 있었다면 엄마가 이렇게 힘들지 않으셨을 텐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더욱 북적였습니다. 엄마는 쉴 새 없이 국을 퍼담고 반찬을 채우고 계산을 하셨습니다. 가끔 허리를 펴시며 숨을 고르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혼자 오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렸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어딘가 지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가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올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을 돌리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원룸으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구부정한 뒷모습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행복했던 기억도 아팠던 기억도 모두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동안 외면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미수가 국자 좀 저어봐라. 10살 때였을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 졸린 눈을 비비며 주방에 섰습니다. 엄마는 커다란 무쇠솥 앞에서 땀을 뚝뚝 흘리며 국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발판을 2개나 쌓아 올려야 겨우 솥 안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발판 위에 올라서면 엄마와 제 키가 비슷해져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저어야 국물이 맑아진단다. 엄마의 손을 따라 국자를 움직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엄마가 웃으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때는 좋았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있는 그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엄마가 오롯이 제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제게 국 끓이는 법을 하나하나 정성껏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골은 이렇게 삶아야 하고, 파는 이때 넣어야 하고, 소금은 이만큼 넣어야 한다고. 저는 그 모든 것을 열심히 외웠습니다.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고, 엄마처럼 훌륭한 요리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국밥집을 물려받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간들은 점점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동생들이 태어났습니다. 동생 민호, 그리고 막내 지은이. 엄마는 더 바빠졌고 저는 자연스럽게 엄마의 일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도왔습니다. 엄마를 돕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미수가 동생들 좀 봐라. 미수가 설거지 좀 해라. 미수가 장 보고 와라. 미수가 반찬 좀 날라줘라. 엄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자주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친구들은 학원을 가고 놀러 다닐 때 저는 국밥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새로 산 옷을 자랑할 때 저는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영화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학교가 끝나는 종소리가 반갑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진 것이, 가게 문을 열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힘드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저라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공부를 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공부해라. 하지만 집안일도 내 몫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다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책상 앞에 앉으면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교과서를 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공부를 잘한다며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서울대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칭찬해 주셨지만 저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힘든 환경이라는 말이 제 현실을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국밥 준비를 돕고 학교를 마치면 다시 가게로 달려와 저녁 장사를 거들었습니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책을 펼 수 있었고 그때면 눈꺼풀이 무거워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대학 입시 원서를 내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권하셔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서 접수 마감날 저는 가게에서 설거지를 하며 울었습니다. 물소리에 섞여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 다행이었습니다. 미수가 미안하다. 엄마가 돈이 없어서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지은이의 학원비와 과외비는 나가고 있었다는 것을. 민호는 수학학원, 영어학원, 과학학원을 다녔고 지은이는 피아노, 미술, 영어학원을 다녔습니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방에서 들리는 동생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왜 나만 이래야 하는 걸까? 왜 나만?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없었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민호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엄마는 그날따라 활짝 웃으셨습니다. 우리 민호가 서울대를 갔어. 우리 집안에 처음으로. 온 동네 방내 소문이 났습니다. 순자네 아들이 서울대 갔대. 엄마는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저는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왜 나는 안 되고 민호는 되는 거지? 왜 나만 희생해야 하는 거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위해 엄마는 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민호가 방학 때 집에 오면 엄마는 좋아하시며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습니다. 25살 때였습니다. 지은이도 대학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이화여대였습니다. 엄마는 또 웃으셨습니다. 우리 지은이도 공부를 잘해. 다 엄마 닮아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터져버렸습니다. 엄마는 저에 대해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엄마를 닮았는데 저도 엄마의 딸인데 왜 저에게는 그런 말을 해주지 않으시는 걸까? 그날 저는 처음으로 엄마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는 나한테 한 번이라도 그런 말 해본 적 있어요?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손님들도 놀라서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미수가, 너도 됐어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25해를 살았던 그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미수가, 어디 가니? 서울 가요. 이제 여기서 못 살겠어요. 미수가 왜요? 동생들은 다 대학 보내놓고 나한테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다 끝인가요? 엄마는 동생들만 예뻐했잖아요. 나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노동력이었잖아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25년 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폭발했습니다. 그게 아니란다. 미수가 이제 됐어요. 다 됐어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사과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이곳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엄마와 동생들에게서 멀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서울로 올라왔고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엄마 생신에도 아무 때도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받으면 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어질 것 같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엄마에게서 전화가 자주 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문자도 왔습니다. 미수가 엄마야. 밥은 먹고 다니니? 건강하게 지내라. 미안하다. 그 문자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났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화와 문자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의 작은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고 채소를 다듬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는 잘 지내실까? 건강하실까? 국밥집은 잘 되고 있을까? 하지만 전화기를 들지는 못했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저를 잘 챙겨주셨습니다. 밥은 먹었니? 힘들지는 않니? 하며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도 이렇게 저를 걱정하고 계실까? 아니, 엄마는 이제 저를 잊으셨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0이 되던 해 저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식당에 자주 오시던 손님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면 말없이 도와주었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1년을 사귀고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친구 몇 명과 직장 동료들만 초대했습니다. 그러다 1년 전 아들 서준이를 낳았습니다. 35세 늦둥이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서준이를 안고 있으면 문득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도 저를 이렇게 안았을까? 엄마도 저를 보며 행복했을까? 서준이의 작은 손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아보니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엄마, 외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서준이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외할머니는 멀리 계신단다. 왜요? 보고 싶은데. 보고 싶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너무나도 보고 싶었습니다. 서준이에게 할머니를 안겨주고 싶었습니다. 엄마에게 손자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받는 전화였습니다. 누나,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 손에 든 전화기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응, 병원에 입원하셨어. 누나, 이제라도 한번 말을 잇지 못하고 저는 그저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누나, 거기 계세요? 민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이요? 무슨 병인데요? 의사 선생님이 정확한 진단은 더 검사를 해봐야 한대. 근데 엄마가 많이 약해지셨어. 누나, 진짜 한번 와봐. 제발. 민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아프시다니, 엄마가 병원에 계시다니, 20년 동안 화해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는데 저는 그 기회를 모두 놓쳐버렸습니다.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서준이를 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가봐. 후회하기 전에. 그래,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엄마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왔는데도 가게 문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20년 만에 귀향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외면했던 고향이었습니다.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가게 앞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딸랑딸랑 낡은 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2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가게 안의 풍경도 그대로였습니다. 낡은 테이블과 의자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솥, 손님들의 행복한 표정까지. 엄마는 주방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국자를 든 엄마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수가.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미수가, 정말 내가 맞니? 엄마는 국자를 내려놓고 비틀거리며 제게로 걸어오셨습니다. 엄마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을 뿐인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수가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는 저를 꼭 껴안으셨습니다. 엄마 품은 예전보다 훨씬 작아져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어깨가 손에 닿았습니다. 엄마, 저도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손님들도 조용히 저희를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코를 훌쩍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날 저는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많이 안 좋으십니다.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간경화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심장도 약해져 계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괜찮습니다. 가게를 엄마는 여전히 가게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가게는 제가 할게요. 엄마는 놀란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내가? 네, 엄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국 끓이는 법. 엄마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겠니? 네, 엄마. 할 수 있어요. 제가 꼭 할게요. 이제는 제가 엄마를 돌볼게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은 예전보다 훨씬 말라 있었고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일만 하신 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엄마의 국밥집을 맡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무쇠솥에 물을 붓고 소고기 사고를 넣고 파와 마늘을 썰어 넣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낯설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를 도우며 익힌 그 기술들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영 엉뚱했습니다. 손님들이 오늘 국 맛이 좀 다르네 하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잘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시는 엄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미수가, 국은 천천히 끓여야 해. 화력을 너무 세게 하면 국물이 탁해진단다. 네, 엄마.
그리고 파는 너무 일찍 넣으면 향이 날아가 버려. 마지막에 넣어야 해. 네, 알겠어요. 소금은 이만큼 넣어야 하고 후추는 요만큼. 마늘은 이렇게 다져서. 엄마는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일 병원과 가게를 오가며 저는 조금씩 배워 나갔습니다. 엄마의 레시피를, 엄마의 손맛을, 20년 전에 배웠던 것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국자를 휘젓는 손놀림도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불 조절하는 감각도 돌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손님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야, 오늘 국 맛이 예전 순잔의 맛이랑 똑같네.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거 완전 똑같아. 순자 씨 딸이 하는 거 맞지? 네. 야, 정말 잘하네. 엄마한테 똑같이 배웠나 봐. 주방으로 돌아와 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해냈다는 안도감과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병원에 돌아가 엄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손님들이 맛있대요. 엄마랑 똑같은 맛이래요. 엄마는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우리 미숙이가 잘하고 있구나. 엄마가 가르쳐 준 거 다 기억하고 있었네. 당연하죠.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건 하나도 안 잊어버렸어요. 그 말에 엄마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수가 엄마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다. 엄마 아니에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들어봐. 엄마가 너무 모자랐어. 내게 너무 많은 걸 짊어지게 했지. 엄마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동생들보다 훨씬 더 의젓하고 똑부러졌거든. 그래서 엄마가 너무 의지했나 봐. 근데 그게 너한테는 짐이었구나. 너도 그냥 어린아이였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동생들 앞에서 너한테 차갑게 대한 것도 엄마가 너만 예뻐하면 동생들이 질투할까봐 그랬던 거야. 공평하게 대하려고 애썼던 거였어. 근데 그게 너를 더 아프게 했구나. 저는 그제야 엄마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너 대학 보내주지 못한 것도 엄마 평생의 한이야. 너는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선생님이 서울대도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엄마가 돈이 없어서 아니야. 민호랑 지은이는 보냈잖아요. 그게 아니란다. 그때는 정말 돈이 없었어. 가게가 안 될 때였거든. 빚도 많았고.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 줄 몰랐어요. 응, 너한테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했지. 사실은 너를 제일 먼저 대학 보내고 싶었어. 그런데 그때는 정말 어려워서 나중에 민호가 대학 가고 나서야 좀 나아졌거든. 엄마의 한숨이 길게 새어나왔습니다. 미수가, 너는 엄마의 자랑이야. 엄마의 힘이고, 엄마가 힘들 때마다 너 생각하면 힘이 났어. 우리 미숙이는 이렇게 씩씩한데 나도 힘내야지 하고.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너무 늦었지. 20년이나 지나서야. 저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서운함과 오해가 모두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저도 몰랐어요. 엄마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신 줄. 저는 엄마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동생들만 사랑한다고.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너는 엄마의 보물이었어. 지금도 그래.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미수가. 엄마도 정말 사랑한다. 두 손을 꼭 잡고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앙금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밤새도록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엄마는 제가 서울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는 식당에서 일하며 살았던 이야기, 남편을 만난 이야기,
서준이를 낳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들으셨습니다. 힘들었겠다, 혼자서. 미안해. 엄마가 곁에 없어서. 저도 엄마께 여쭈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딸을 떠나보내고 나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 근데 가게를 접을 수는 없잖니. 손님들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민호랑 지은이는 자주 왔니? 방학 때면 왔지. 근데 엄마는 항상 미안했어. 너 없이 밥 먹는 게 내 자리가 항상 비어 있는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도 저를 그리워하셨던 거였습니다. 저만 엄마를 보고 싶어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모질었어요. 아니야, 내가 화낼 만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그날 이후 엄마는 조금씩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습니다. 마음을 놓으시니까 몸도 좋아지시나 봅니다. 정말요? 네, 가족분이 자주 오시고 특히 따님이 매일 오시잖아요. 그게 큰 힘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침에는 가게를 열고 점심 장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병원에 가서 엄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는 다시 가게로 돌아가 장사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엄마와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2달 후 엄마는 퇴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가게 일은 제가 계속 맡았습니다. 엄마, 이제 쉬세요. 제가 할게요. 그래도 엄마도 좀 도와야지. 아니에요. 엄마는 가끔 와서 맘만 봐주세요. 이제는 제가 효도할 차례예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맙다, 미수가. 정말 고맙다. 엄마는 그래도 가끔 가게에 오셔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엄마를 반가워했습니다. 순자 씨, 오랜만이에요. 어디 아프셨어요?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우리 딸이 돌봐줘서. 손님들은 저를 칭찬했습니다. 딸이 참 효녀네요. 엄마 막 그대로 잘 이어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호와 지은이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누나 민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고 뒤이어 지은이도 들어왔습니다. 둘 다 많이 컸습니다. 민호는 의젓한 어른이 되어 있었고 지은이는 아름다운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나, 미안해. 우리가 너무 몰랐어. 누나 덕분에 우리가 공부할 수 있었어. 누나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이제야 알았어. 진심으로 미안해. 민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누나, 용서해줘. 우리가 너무 어렸고 철없었어. 누나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도 못했어. 지은이도 울먹였습니다. 저는 동생들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우리 이제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명절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엄마, 저, 민호, 지은이, 그리고 제 아들 서준이까지. 민호의 아내와 아이들도 함께 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엄마는 오랜만에 직접 국을 끓이셨습니다. 자, 다들 받아라. 엄마가 끓인 국이다. 국그릇을 받아들고 한술 떠먹었을 때 그 옛날의 맛이 느껴졌습니다. 어린 시절 새벽에 엄마와 함께 국을 저으며 느꼈던 그 따뜻한 맛. 엄마, 맛있어요. 그래, 우리 미숙이가 이제 국을 더 잘 끓이는데. 아니에요. 엄마 국이 제일 맛있어요. 식탁에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추억 이야기, 옛날 이야기,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행복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있으니 좋다. 엄마, 소원이 뭐예요? 그냥 이렇게 너희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거. 그것만 있으면 돼. 그날 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미수가 행복하니?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엄마도 행복하다. 너희들이 다 같이 모여 있으니. 이렇게 웃으면서 밥 먹는 모습 보니 엄마는 더 바랄 게 없어. 엄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 엄마 노력할게. 우리 미숙이 곁에 오래 있을게. 이듬해 봄 저는 엄마의 국밥집 간판을 새로 달았습니다. 순잔의 국밥대를 잇는 맛. 간판 제막식 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이웃 가게 주인들도 모두 축하해 주셨습니다. 순자 씨 따님이 훌륭하게 가게를 이어받았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맛도 똑같고 인심도 똑같고 더 젊으니까 더 활기차고 좋네요. 엄마는 뿌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미숙이가 최고지. 정말 자랑스러워. 저는 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평생 곁에 있을게요. 절대 다시 떠나지 않을게요. 엄마도 사랑한다, 미숙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딸.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1년이 더 지났습니다. 가게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졌고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묵묵히 국을 끓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정성껏 국을 끓였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국을 끓입니다. 무쇠솥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을 보면 엄마와 함께하던 그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이제는 그 기억들이 아프지 않습니다. 따뜻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힘들었던 시간도 외로웠던 시간도 모두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니까요. 손님들이 오늘도 맛있네요. 하며 엄지를 치켜 세울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국밥 한 그릇에 담긴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엄마의 30년 세월이, 엄마의 사랑이, 그리고 이제는 제 사랑까지 모두 담겨 있다는 것을. 국을 저으며 저는 혼잣말을 합니다.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이 국밥 한 그릇에 엄마의 사랑이 다 담겨 있었다는 걸. 엄마가 저한테 차갑게 대했던 것도, 동생들만 챙기는 것처럼 보였던 것도 다 저를 사랑하는 엄마의 서툰 방법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 그리고 저도 이제 엄마가 되어 알았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요. 서준이는 이제 3살이 되었습니다. 가끔 가게에 와서 외할머니를 찾습니다. 할매 할매 하며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엄마는 서준이를 안아 올리며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 손주 이쁘지? 할매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민호는 주말마다 가게에 들러서 일을 도와줍니다. 누나 혼자 하기 힘들잖아. 자기는 바쁘잖아. 괜찮아. 이것도 다 누나한테 갚는 거야. 지은이도 자주 와서 청소를 하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게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들어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어서 오세요. 순잔의 국밥입니다. 오늘도 국밥 냄새가 시장 골목 가득 퍼져나갑니다. 그 냄새 속에는 30년의 세월이, 20년의 그리움이, 그리고 이제는
완전한 화해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손님은 말합니다. 이 집 국밥은 특별한 맛이 나요. 뭔가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정성을 담아 끓이거든요. 사랑을 담아서요. 손님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맛있구나. 저녁 무렵 엄마가 가게에 오십니다. 오늘 장사는 어땠니? 좋았어요.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다들 맛있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흐뭇하게 웃으십니다. 우리 딸 잘한다. 엄마 자랑스러워. 그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곤이 다 풀립니다.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는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엄마와 둘이서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내일 준비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을, 오늘 있었던 일들을, 그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국밥 한 그릇으로 다시 하나가 된 엄마와 딸의 이야기입니다. 20년의 아픔을 딛고 다시 만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아팠지만 결국 사랑으로 하나가 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엄마와 저 그리고 서준이로 3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로 순잔의 국밥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쭉 이어질 것입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